안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종로라는 곳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지구가 바로 이 종로입니다. 그리고 종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실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을 항상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곳은 지금 약 10만 명 정도의 주간 상주 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대, 그러니까 면적 대비 우리나라 최대의 그 상위권에 위치하는 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인구의 어떤 주간 그 상주 인구인데요. 그에 비하면은 지금 주거 비율은 최하위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단단한 임차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곳이 종로인데요. 좀처럼 종로 일대 안에 오피스텔이나 주거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오랫동안 그곳에 업무나 터를 잡아온 그 업무 지역들, 회사들 그리고 상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곳이 어떤 입지이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분들이 이곳을 투자처로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 적합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설들을 좀 보시면서 종로나 이런 강북권 일대에는 조금 저렴한 자재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곳은 상당히 고급 자재들을 썼다라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소유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업무 상업지구에 위치한 종로구 내에 위치한 종로구 내에 잘 없죠. 새로운 어떤 오피스텔이나 주거지역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1호선 종로 5가역입니다. 말 그대로 종로입니다. 종로 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초역세권이기에는 주거시설들로 쉽지 않은데요. 이곳은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역 면적이 지금 10.36이면은 작은 평수는 아니죠.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18.15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평에서 6평 사이의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룸에 딱 알맞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시설들은 일단은 제가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그 모형을 봤는데 상당히 세련됐어요. 종로스럽지 않은 강남스러운 그런 그 건물의 모형이었고요. 건물 외관 또한 그랬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건물 내부의 여러 가지 자재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 오피스텔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종로 안에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들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더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또 사진상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화장실 참 괜찮았어요. 화장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식으로 해서 아래층에 수납장. 이거 보면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죠? 그대로 옮겨 놓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타일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세면대가 동영상에서 보이실 텐데요. 세면대가 아니라 샤워부스도 굉장히 큼지막해서 화장실이 웬만한 방 하나 크기였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납장이라든가 아니면 벽면에 사용한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딱 강남권의 고급 그 오피스텔들 거의 10억 선에도 가깝거든요. 그 자재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대로 요 강남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소감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빼면 탁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 탁자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알차게 TV 놓는 공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부엌을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숨겨놓았어요.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문을 살짝 열면 이 안에 모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태양광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동 어떤 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저희가 아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옥상에 루프탑 정원이 조성되는데요. 웬만한 무슨 텃밭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정원이 상당히 잘 꾸며진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컴팩트한 그런 시공들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1억 8천만 원, 그리고 월세를 활용했을 때는 1000에 75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세 활용 시에는 6천만 원 정도로 갭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로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종로 일대는 대부분이 다 가까이에도 있지만 종묘를 일대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다들 그
그 고궁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적지들도 있고 상당히 고풍스럽죠. 그리고 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죠. 대기업 본사들이 모두 이곳에 밀집해 있는 게 바로 종로 일대죠. 종강역, 항상 우리가 그 연말이 돼서 마지막 날 타종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그 종각 일대가 또 이 종로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요 보시는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데요. 당연히 동대문 시장입니다. 종로나 중구 일대를 혹시 아십니까? 종로 일대는 다 모두 업무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시설들이 들어올 자리 절대 없습니다. 업무시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유적지들, 궁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주도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87%가 바로 이 종로 일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는 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그리고 에어비앤비 뭐 이용들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죠. 볼거리들이 많죠. 우리가 봐도 외국인이라고 할 때도 이 종로 안에서 도보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하나하나씩 타고 가면 다 볼거리들이죠. 당연히 이 고궁들 위치해 있는 뭐 덕수궁, 창경궁, 뭐 병복궁 다 종로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죠. 동대문 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남대문 시장이 있죠. 남대문 시장과 함께 또 무엇이 있죠? 남대문 시장과 함께 또 명동이 있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 명동, 예, 이런 것들이 또 이 중구와 종로 일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예, 상업지역들, 업무시설들, 볼거리들 다 이곳에, 아직은 그래도 강남권이 새로운 도시로 떠오른다고는 하지만 가장 알차게 오랜 우리의 뿌리의 역사, 경제의 근원지, 부호들이 모여있던 곳들이 바로 이 종로 일대, 평창동이라든가 가회동, 뭐 삼청동 일대, 뭐 그리고 성북동, 뭐 꽁이바다 저택들 보셨죠? 모두 진짜 오리지널 부호들이 거주하고 모두 이용했던 터전이 바로 이 종로입니다. 그 안은 굉장히 더 고밀도 지역이죠.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신축들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 종로 안에 오피스텔, 그것도 강남권의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오피스텔을 그대로 종로 안에 들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인기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개발 호재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종로 하면은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예, 주거 비율은 30%, 상업 비율은, 예, 70%에 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지적도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다 종로 일대죠. 다 모두 상업지, 업무시설들이 들어서는 용도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들도 보시면 중구 일대 이쪽이 바로 그 동대문, 청평화, 동평화 뭐 이런 것들, 뭐 광희동 아시겠지만, 예, 동대문 시장들,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모두 있고요. 을지로 또 유명하죠. 을지로에서는 위성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을지로 공구상가나 이런 업무지역들 다, 업무지역이 아니라 공구상가들, 그다음에 뭐 세운상가, 그다음에 뭐 종로구 일대는 당연히 다 업무시설들, 예, 모두 다 이렇게 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업무지역들과 이런 상업시설이 이곳에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예, 종로 1가 2가, 예, 어떤 주택이 들어선다거나 주거지역들이 들어설 수 없는 가장 그래도 명실상부한 업무 상업시설의 1위 지역이 바로 이 종로이고,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주변 시설들이 낙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거나 주거시설들이 들어섰을 때에는 그만큼 몸값과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 근처에는 또 DDP 타워라고 해서 주변 지역에 보면 아직도 1조 원대가 넘는 엄청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 공병단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희동 일대의 그 광희동 근처에 부지들이 있어요. 아직도 종로 그 고밀도 지역이라 웬만한 데 새로운 조그만 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도 들어서기 어려운 고밀도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미 공병단 부지가 한 4,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립의료원 부지가 이 일대가 다 해서 지금 한꺼번에 모두 다 했을 때군요. 행정타운으로 좀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그 일대 지역까지 해서 모두 복합, 이미 그 경찰 기동대 부지죠. 그곳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한 의료산업이죠. 의료산업이라든가 의료사관학교, 그 다음에 그 기업들, 그런 인턴 기업들이죠. 인큐베이터
크리에이터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육성하는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타운과 연계한 그런 혁신 지역으로 해서 계속 이 블록들은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세운상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이죠. 이곳에 또 많은 전자상가, 용산으로 옮겨왔다지만 세운상가가 원조입니다. 이곳이 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4구역이고요.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게 9개 동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8층 높이로 해서 이 안에는 지금 세운상가에 연계된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또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핑센터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게 종로이다 보니까 그런 또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객 유치 시설들을 들어서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 부지가 한 4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부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또 그 스마트 의료기기라든가 드론 등 그 4차 산업에 이쪽이 또 전자상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에 관계된 기업들이라든가 상업 시설들을 이곳에 또 유치하는 그 거점 육성 지역으로서 재정비 촉진 지구로 해서 개발들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로 하면은 모든 게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곳이죠.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전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또 종묘나 고궁들이 들어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청계천의 수명공원은 참 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로 하면은 굉장히 밀집된 업무 지역과 상업시설들로 번잡하다고 했던 곳인데 바로 휴식 공간이죠. 쾌적한 녹지 수변 공원들이 들어서면서 또 하나가 종로 지역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서울 구경을 왔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많이들 또 인증샷도 찍어가고 볼거리가 되었죠. 갈수록 종로도 이렇게 변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비율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시설들이 새로 들어섰을 때에는 그 몸값이라든가 희소성으로 인한 공실 걱정은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든가 전세를 놓으실 때 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종로에 있는 종로 안에 있습니다. 종로 안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지역이 70%고 주거 지역이 30%에 의한 주거의 희소성에 의해 풍부한 임차 수요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관계 없습니다. 여기는 꾸준한 실수요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실 걱정이 걱정되는 특히나 부동산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곳에 투자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곳을 먼저 해보십시오.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권의 노블레스한 럭셔리한 오피스텔을 종로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는 게 차별화가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역세권을 갖추고 있으면서 말이죠. 네, 여기까지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 럭셔리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